진짜 실존 인물들인가요? 이거 나야? 이러면서 연락이 오진 않았나요? 서로 이거 너 같아 라고 서로 부자인들끼리 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희구입니다. 네. 네, 요즘 정말 핫한 책이죠. 김 부장 이야기. 근데 이제 앞에 붙어있는 그 문구가 너무 인상적인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직접 집필하신 송희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소개 한 번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극히 완전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고 그게 약간의 이슈가 돼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게 된 송희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책을 보고 너무 이분은 정말 진짜 모셔야 너무 뵙고 되겠다. 싶다. 꼭 모시고 싶다, 송 과장님. 네, 저 혼자 확 들떠가지고 꼭 하게 해달라고 하고 해서 섭외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광이고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솔직히 이게 책이 2권이라 그래서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는데 금방 읽히더라고요. 되게 네. 쉽게 읽혔어요. 경험에서 오신 건가요? 저는 어떤 전문 작가가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미사여구나 그런 디테일한 좀 예쁜 문구들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름기를 쫙 뺀 건조하면서 약간 담백하다고도 하면서 네. 그래서 약간 속도감 있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좀 빨리 읽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빨리 훅 읽었는데 네. 스토리라인이 머릿속에 싹 다 들어오니까 되게 또 현실적인 느낌도 들고 하니까 정말 저는 읽으면서 네. 몇 가지 이제 포인트에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발 막 이렇게 하면서 읽었거든요. 허브인지 실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저는 실화 같습니다. 실화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실존 인물들인가요? 어떤 한 인물을 완벽히 그렇게 묘사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 명의 인물들에서 어떤 포인트만을 잡아서 그렇게 각색한 겁니다. 김 부장이 예를 들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네. 여러 부장님들을 모아가지고 김 부장님으로 이렇게 한 거고. 네. 회사에 지금 실제 계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여러 명이더라도. 근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이거 나야? 이러면서 연락이 오진 않았나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이네요. 서로 이거 너 같아 라고 서로 부자인들끼리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송 과장은 좀 욕심나요. 홍 부장이 되고 싶은 거죠?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상사가 되고 싶고 저런 부하 직원이 되고 싶다. 네. 실제로 그런 상사나 부하 직원이 계셨나요? 네, 있죠. 그렇게 중간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성을 딴 송 씨를 붙였고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네, 1권은 그 자아에 도취된 서울에 집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부장까지 진급한 50대 남자가 네.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세상이 이 우물 안의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는 듯한 이야기인데 알고 보면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같지만 내면에는 부족함과 어떤 지질함이 묻어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김 부장님.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정대리 권사원 편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권사원은 여성 주인공이고 20대 후반이고 입사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회사의 어떤 그 부조리나 회사 생활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그런과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대리는 욜로족이고요. 남한테 흔하죠,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SNS에 중독돼 있고 그러면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좀 깨닫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쓰실 때 전체 스토리를 딱 잡아놓고서 이렇게 집필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쓰다 보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재가 된 건지 궁금해요. 쓰시는 과정이. 네, 저는 처음부터 네. 어떤 구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신 거예요? 네, 하루에 1시간씩 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딱 정해놓고 쫙 쓰고 네. 끝. 그리고 그 다음날
쓸 때 그냥 그날 바로 생각해서 쫙 쓰고 끝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필력이 그리고 이게 약간 전개하면서 이렇게 쫄깃한 그런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살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회사 생활을 직접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면 언제 그 책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개인 블로그에 연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회사에 도착하면 6시 한 15분쯤 돼요. 와. 그래서 뭐 컴퓨터 켜고 커피 한잔 하고 그때부터 6시 30분부터 쓰기 시작해서 네. 7시 30분에 딱 종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무실에서 쓰신 거였어요? 네. 처음엔 재미로 그냥 시작하셨던 거였나요? 네, 원래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써봐야 일기 정도인데 음. 하루는 저도 모르게 쓰고 싶더라고요. 어떤 아. 이런 이야기 문체로. 네. 그래서 쓰기 시작된 게 블로그 상에서 댓글이 달리고 그리고 카카오톡 통해서 좀 퍼지다 보니까 네.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김 부장이 좀 보다 보면은 미워해야 될 것 같은데 미우면서 어딘가 모르게 좀 안쓰럽다는 느낌이 받았었거든요. 네. 저 같은 평을 많이들 하시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첫 편의 주인공을 하필이면 김 부장 그런 꼰대 캐릭터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신입사원 때는 네. 어떤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한 10년 넘게 임원을 하시던 분이 네. 퇴직하시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어려웠던 분이 그 중소기업의 카탈로그를 들고 오셔서 제 앞에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이 회사에 취직했고 우리 물건 좀 팔아달라, 아. 사달라. 그래서 그때 저 느꼈죠. 아, 이게 이 대기업 임원 이런 거라고 해서 이게 네. 전부 다가 아니구나. 남들은 다 성공한 인생 같지만 네. 알고 보면은 되게 뼈아픈 고통이 따르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남일 같지도 않고 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 언젠가는 저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저희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제 직장 안에서는 막 이제 임원이나 그런 뭐 상무님 전무님들이 정말 대단하고 높아 보이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책 속에도 나오잖아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아저씨다 그냥 나가. 밖에 나가면 그냥 아저씨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맞아요. 그 말씀이 와닿는데 미정이는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비밀인데. 송 과장은 꿈꾸고 있어요. 아, 네, 진짜? 그 정도 괜찮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극 중에 이제 인물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고 조금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송 과장이었는데 또 네. 하필 송희구 작가님이셔서 네. 혹시나 송 과장님 본인이신가요? 약간의 제 모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는 내 모습이고 뭐 부동산 상담해주고 오. 아. 그런 거는 제 모습이고 되게 부동산 쪽에 되게 막 알고 있는 게 많은 듯한 송 과장을 보면서 제가 3편이 곧 나올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11월에 나온 거 맞나요? 네 그럼 맞습니다. 3편은 송 과장이 주인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3편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송 과장의 지식들을 배워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의 책이 될지 너무 궁금한데. 네 맞아요. 아 정말요? 네, 그 1, 2권에서 되게 완벽해 보였던 송 과장이 사실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아, 하자가 있었던 사람인데 아. 그렇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 속에도 작가님의 이제 실제 생활도 조금 묻어 있는. 네, 이거는 거의 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 2권에서 송 과장 말고도 괜찮은 사람들이 꽤 나와요. 최 부장님. 네, 최 부장, 그리고 상무, 그리고 정대리 동생 정짱, 그리고 논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아내도 나오고. 아.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 어. 그 우리 김 부장님의 아내 같은 분이 네. 연배로 치면 이제 50대 중후반이잖아요. 네. 저 정도의 현명한 아내가 네.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이제 김 부장이 성대판 신사임당이 아닌가. 지금 이 책의 제목도 서울 자가의 이 자가도 우리 이제 아내분 김 부장님 아내분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김 부장의 아내 같은 역할도 실제 롤 모델이 있었을까요? 말씀 잘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현재 제 아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짜리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김 부장이 상무님하고 최 부장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이제 새 아파트에 이제 커뮤니티 골프 시설에서 최 부장님과 상무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좀 더 친분이 쌓이고 이런 거를 김 부장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가
심지어 커뮤니티 골프 시설이 뭔데 아예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런 놀라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는데 네, 실제로 저는 요즘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질 못해가지고 저도. 정말 몰랐는데 뭐 스카이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편의성이 맞아요. 점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어떤 시점을 계기로 네. 그 신축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아, 그때부터 수영장이 들어가고 네. 뭐, 골프 연습장. 네, 골프 연습장, 헬스장, 뭐 퀴즈 카페 그런 게 키즈 카페도요? 네, 그렇게 그게 생기던 어떤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보면은 입주민에 대한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네. 또 편리함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하고 사실 요즘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서울 중심지의 오래된 구축이나 아니면 조금 외곽이지만 새 아파트 가격은 이제 비슷하다고 했을 때 저는 구축이지만 교통의 요지. 근데 어떤 친구도 야 나 그래도 새 아파트 살래 하면서 좀 멀지만 새 아파트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작가님, 송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으면은 서울에 구축 아파트를 사두고 네. 월세로 현명하시네. 신축에 살 것 같아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 네. 월세 여기도 네. 말씀드린 책에도 보면 이제 월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월세를 꼭 해야 되는 그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면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전세는 네. 돈 많으신 분들의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 같아요. 음. 우리가 당연히 알기로는 그 월수입이 많아야 월세를 살고 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전세를 사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그 저는 반대라고 봐요. 약간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보증금이 적은 또 월세도 낮은 그런 월세에 사시는 게 맞는 게 왜냐면은 전세를 살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자를 내는 돈이나 음. 아니면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는 돈이나 네. 비슷하다고 보는데 자기가 굴릴 수 있는 돈이 전세 살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그 통장의 확보를 하면서 네. 월세는 내고 그만큼 월세 내는 만큼의 절약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세를 살면은 그 다음 기간에 네.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자기가 모아둔 돈을 또 전세금에 또 내야 돼요. 고드란히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쉽게 계산하시면은 네. 제가 그 신혼 때 네. 보증금 1000에 50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거든요. 50만 원이 1년이면은 네.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 네. 600만 원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이 10년 동안 6천만 원이 오를까요? 더 오르지 않을까요? 네, 더 오르죠. 네. 아, 그렇게 이해가- 생각하시면은 그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갈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두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저희가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이런 네. 분들 많이 모셨는데 네. 이렇게 딱 실생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러네요. 우리 송 과장님 역시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존리 선생님도 그냥 월세가 더 낫다라고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굴려라. 네, 이렇게만 해주셔가지고 조금 어렴풋했죠. 근데 이렇게 비용 금액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세에 살고 있다면 당장 안 빼시고 월세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네. 그 전세 사는 게 답인 줄 알았고 네. 그게 진짜 어떻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지 완벽한 제도가 있지 맞아요. 세계 없는 제도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제가 막상 전세 들어가려고 알아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계속 돈을 내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바에는 집주인한테 주자. 돈 많은 은행에 주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인 그 집주인한테 돈을 내는 게 오히려 네. 경제에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월세로 시작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매매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도?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같은 돈에서 신축이냐 구축이냐 하면 구축을 선택하시되 신축에는 월세로 살겠다. 네, 근데 그 신축과 구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 주차장이라고 봐요. 주차장. 네, 사실 집 내부는 네. 사실 거의 똑같아요. 맞아요. 저희 집이 지하 주차장이 없거든요. 네. 사람이 살 때가 아니에요. 8시 되면 아무도 안 나가. 잘 뺏길까봐? 밤에 마트를 못 가. 왜냐하면 갔다 오면 될 데가 없거든요. 네, 구축이라 하더라도 네. 지하 주차장이 있고 네. 뭐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하다면 네. 사실 뭐 신축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커뮤니티도 네.
어떻게 보면 사치제거든요. 아, 우리의 꼭 필요한 필수제가 아니에요. 먹고 음. 사는데 전혀 커뮤니티가 없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어요. 이게 또 근데 이제 책 속에서는 그 커뮤니티를 이제 골프 시설에서 이제 회사 부장님과 이런 소통 창구로 표현이 됐지만 만약에 조금 이제 아기 엄마들 키우시는 육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네. 아이들 뭐 이제 공부나 학구열 이런 걸로 또 이제 많이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는 곳은 네. 뭐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꽤 있어요. 아, 그리고 그쵸. 키즈 공부방도 따로 있고, 네. 뭐 유아 수영장도 따로 있고. 와. 근데 그런 데가 되려면은 네. 최소 뭐 1000세대, 1500세대 이 정도는 돼야. 대단지는 돼야. 네. 그렇지 않으면 장소도 안 나오고 관리비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대단지가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송 과장님이 권사원한테 이렇게 부동산 조언을 해주실 때 단지수 보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단지 그 세대수나 이런 것들을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송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모습도 있고 되고 싶은 모습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부동산 쪽에 관련돼서는 이제 작가님의 모습이 조금 투영됐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원래부터 관심이 많으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 권사원이나 정대리처럼 누군가 또 다른 멘토 송 과장 또 다른 나의 송 과장님이 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3권에 나오는데요. 아 그렇구나 또 이것도. 그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네.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 계기가 음, 20대 후반에 나오고요.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어떤 고수들 아. 그리고 멘토들이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작가님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나 보네요. 네, 아, 그러니까 송 과장에게도 송 과장 같은 그런 멘토들이 있었다. 네 회사가 아니고 회사 밖에서. 아, 그러면 또 이제 책 속에 여러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김 부장님의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온라인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대학교 4학년인데 온라인 유통업을 하겠다고 집에 이렇게 택배 박스를 쌓아놓고서 있잖아요. 혹시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자제분이 실제로 김 부장 아들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네. 공부를 너무 잘한다. 아, 그러면은 좀 말릴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중간 정도다 하면은 저는 적극 밀어줄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적이다 싶으면요. 뭐 그래도 저는 밀어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다른 네. 분들도 회사 생활을 많이 하시지만 네.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네. 어느 순간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순간이 계속 와요. 맞아. 네. 벌써 왔어요? 네, 저 벌써 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를 시작하는 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럼 미정이는 어떠세요? 저도 제가 이제 그냥 얼핏 봤을 때 네. 저랑 이제 작가님이랑 연배가 좀 비슷한 느낌도 없진 않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내 일을 하고 네. 싶다. 대표님 작가 또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좀 있어요. 네. 저는. 네. 근데 만약에 자제분이 하겠다고. 아 자제분이 네. 나는 공부를 잘해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어.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해. 음.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 또 공부로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테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책 속에서는 실제로 김 부장이 이제 절대 안 된다고. 그 온라인 유통은 장사인데 장사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분들 정말 있을 법한 캐릭터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이제 취업 준비가 워낙 힘드니까 요즘에 네. 그 이제 아들한테도 조금 공감이 가면서 너무 조금 마음감이 교차했거든요. 네, 그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네. 회사에 입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막 몇 년 전에 회사 정말 다니기 싫다 막 네. 이런 말을 부모님께 했다가 네.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크게 혼나셨죠? 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네. 장인 장모님께서도 네. 회사는 끝까지 다녀야 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네. 약간 그런 게 또 장사라고 하면 또 우리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 네. 정확하게 따박따박 월급 받는데 장사는 다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면서 또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안 해. 그렇죠. 이제 이런 세태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거기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거기서 김 부장은 아직도 네. 그
오래된 사고 방식에 갇혀 있구나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네. 또 젊은 세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네. 하는 게 그런 시대다라는 네. 걸 어떤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하고 싶었어요. 시대상.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냥 나만 봐야지 하는 약간 그런 심정으로 이제 소설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네. 맞아.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각 캐릭터마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쓰다가 이제 김 부장은 이런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다. 우리 뭐 정대리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그 1권 쓸 때는 진짜 모든 캐릭터들이 다 쓰다 보다 된 거고요. 네. 2권은 처음부터 그 권사우는 좀 똘똘하고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그렇게 캐릭터. 시작을 했고 정대리는 욜로적으로 그렇게 네.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김 부장이 공장으로 갑자기 발령나게 되는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상무님이 뭔가를 느끼고 와라라고 하는데 하지만 김 부장은 느끼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그게 한번 궁금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상무님이 전화를 하잖아요. 나중에 네. 김 부장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김 부장의 그 어떤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못 깨달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걸 실제로 말한 걸까요? 그런 현장으로 가면은 어떤 점이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모르니까 네, 상무가 기대한 깨달음은 어떤 거였는지 상무는 김 부장을 오래 봐왔던 사람으로서 네. 김 부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 부장의 모습은 너무 다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랫사람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남의 시각으로 한번 본사를 보고 네. 그리고 공장 사람들과 좀 더 어우러져서 자기 시야를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아마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지방에 공장을 두고 그런 제조사가 대부분 그렇게 네. 있어요. 많죠.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를 잘 몰라요. 아 맞아. 다 같은 회사인데 네. 자기 업무만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되는 게 네. 되게 큰 일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대로 느껴보라고 했는데 김 네. 부장은 그냥 포기를 하고 중생활을 하게 되죠.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의도했던 건지 사실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뭐 지방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본사는 뭔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네.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공장이 없으면 본사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 하나된 집단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공장으로 갔다고 해서 뭐 자기 직급이 낮아졌다거나 네. 좌천됐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드라마랑 웹툰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언제쯤? 웹툰은 한 4, 5개월 뒤에 나올 것 같고요. 네. 드라마도 된다고요? 네, 네. 드라마도 아. 나온대요. 드라마는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캐스팅 된다면 누가 이 김 부장 역할과 권사원 역할과 뭐좀 적혀 있던데. 할 것인가? 그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천사 써주시. 이 책을 또 류수영 배우님께서 또 읽어보시고 추천사를 네. 써주셨던데. 네, 혹시 그분이 송과장님이신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 김 부장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책 앞부분을 읽기 전에 앞에 이제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다 이렇게 서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 부장 주변에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분들의 말을 다 들었으면은 아마 다 잘 풀렸을 거예요. 근데 전혀 생판 모르는 그 사람의 혹해서 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죠. 아, 그래서 뭔가 자기 주변에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다면 네. 그게 진짜 소중한 사람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김 부장 이야기에 정말 기회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아내분이 하시는 기회, 상무님도 기회를 주셨죠. 깨달은 네. 거 없느냐 그래서 네. 물어보셨고 송 과장도 계속 이제 말리시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처음에 이제 뭐 이 책을 읽기 전에 네. 제목만 딱 보면 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하니까 또 이제 우리 추천사 써주신 여러분들 보면 부동산 이제 관련된 이런 이야기로 조금 네. 이제 풀어주시니까 네네네. 부동산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네. 물론 부동산이 이제 이 소설의 중심이 되는 이제 에피소드들이긴 하지만 네.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리얼. 너무 리얼한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최 부장 같은 분도 있나 진짜? 네, 실제로 있어요. 아, 좋으신 그럼- 분들도 꽤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최 부장님께서 새로 팀장으로 딱 부임을 하면서 팀원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이제 카리스마. 회의실에서 하잖아요. 네. 너무 멋있다. 난 앞으로 그렇게 그죠. 한다고. 나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작년에 했던 자료 복붙하는 거 그거 하지 마. 이 말 너무. 네, 진짜. 제가 그거를 왜 썼냐면은 네. 어떤 장표를 만들 때 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미대생인가? 이런 걸 할 때가 꽤 많아요. 여기 또 파워포인트 장인 계시잖아요. 뭘 아니면 색상 조합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구글에 가가지고 네. 그래프 색상 조합표 해가지고 이쁜 거 한 3개 딱 해가지고. 뭐 글자체, 어떤 배열, 배치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네. 뭐 그냥 하루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정말 그것도 보여주기 위한 보고 그리고 또 정대리의 삶도 보여주기 위한 삶 네. 모든 게 다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